오늘은 세계문화유산 조선왕조 동고릉 이야기입니다. 동고릉은 구리시 동고릉로에 있습니다. 동고릉은 약 450년에 걸쳐 조성된 9개의 능이 모여있는 조선 최대의 왕릉곤으로 7명의 왕과 10명의 왕비가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국일능은 1408년 태조의 건원릉을 시작으로 문종의 현릉, 선조의 몽릉, 현종의 숭릉, 당일왕후의 휴릉, 단우왕후의 해릉, 영조의 월릉, 은조의 수릉, 헌정후 경릉이 차례로 조성되었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주차비는 유료로 운영됩니다. 구리시 해설사가 상주하고 있어 10시, 13시, 15시에 해설이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대략 3기능을 설명합니다. 능 설명은 3개의 파트로 되어 있으며 파트 1에서는 건원릉, 현릉, 몽릉, 파트 2에서는 휴릉, 숭릉, 해릉, 월릉, 파트 3에서는 수릉, 경릉 순서로 설명합니다. 동고릉 입구에는 금천이 흐르고 금천교와 물길이 흘러드는 연못인 연지가 있었습니다. 각 왕릉 진입 공간의 금천교 및 연지와 구별하여 이를 외금천교, 외연지라고 합니다. 동고릉 입구를 지나는 44번 국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철거되었습니다. 당시 해체된 외금천교 부재를 분석한 결과 하부가 무지개 모양으로 이루어진 홍해교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천교 부재의 일부를 사용하여 홍해 모양을 복원하여 전시한 것입니다. 외연지는 43번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외홍살문은 현재의 주차장 자리에 있었으나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제실은 영 또는 참봉 등이 능력의 관리를 위해 근무하는 곳으로 제례시에는 제관들이 머무르면서 제례 준비하는 공간으로 향을 보관하는 안향청, 제기를 보관하는 제기고 행랑채 등이 있습니다. 단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건원릉의 역사는 고려, 공민한 현릉의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성물과 능력 배치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조성 형식은 후대 조선왕릉의 기준이 됩니다. 봉부는 다른 왕릉과 달리 잔디가 아닌 청완으로 덮여 있습니다. 인조실록에 의하면 태조의 유언에 따라 함흥청완을 덮은 것이라 합니다. 청완과 억새는 모두 사척과에 속하는 열의 살이 풀로 외관이 비슷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완은 청색을 띤 잎이 특징이며 억새는 녹색을 띤 잎이 특징입니다. 청완은 억새에 비해 키가 작고 잎이 넓적하며 꽃이 이상 모양으로 피어납니다. 억새는 청완에 비해 키가 크고 잎이 좁고 길며 꽃이 꽃차례 모양으로 피어납니다. 태조는 신덕왕후가 묻혀있는 덕숭역 편 영국대사관 근처 정릉에 함께 조성된 곳에 묻히기를 원했지만 태종은 태조 유언을 따르지 않고 태조의 능을 지금의 자리에 조성하였습니다. 후에 정릉은 현재의 자리로 천장되었습니다. 남양주시 별내동의 남제묘역은 영의적인 남제가 애초에 태조의 능토로 잡았고 동고릉 건원릉은 자신의 묘태로 정하였으나 두 곳을 답사하자 태조는 동고릉의 권한의터가 별내동의 것보다 마음에 들어 태조가 남제에게 다른 곳의 명당터 바꿀 것을 제하여 현재의 건원릉 자리가 되었습니다. 능침의 구성은 병풍석, 난간석이 설치되어 있고 호인석 밑에는 고석이 5개 놓여 있습니다. 능 아래에는 보물인 정자각, 비가, 수옥방, 수락관, 홍살문, 판유 등이 배치되고 비각 안에는 태종대에 세운 신도비와 태조 고황제로 추천된 능표석이 있습니다. 건원릉의 제실은 태종이 이 제실을 개경사라 이름을 붙였는데 구리시 거암산 현릉이 자리 잡은 곳의 동쪽에 위치하였으나 1779년 이전에 폐사되어 그 터만이 남아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 공민왕대 쌍성 총관보를 함락시켜 벼슬게 올랐고 1361년에 홍건적의 침입 시 공을 세워 공민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우왕 즉위 후 명나라에서 천령 이부 땅을 지배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오자 고려 조정은 최영의 추정에 따라 1388년 요동정벌이 당되었는데 이성계는 이 대열에 합류했다가 유하도에서 회군하여 반대파를 제거하고 우왕을 패한 뒤 창왕을 옹립하였습니다. 이후 정권을 잡아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하였으나 1392년 신진 4대부의 추대로
개경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듬해 국호를 조선이라 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하였습니다. 명나라와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4대 정책을 썼고 숭유 억불 정책을 내세웠으며 농본지를 통해 농업을 장려하였습니다. 1차 왕자난으로 정종에게 양위하고 태종 즉위 후엔 태상왕이 되었으며 만년에는 불도에 정진하였습니다. 1408년에 창덕궁 광현루 별전에서 7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한제국 선포 후 고종의 직계 5대 조상 추존으로 태조 고황제로 추존되었습니다. 광현루는 6대 단종전에 소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처인 신의황후는 개성에 있는 재릉에 있습니다. 신덕황후는 서울에 있는 정릉에 있습니다. 건원의 건자는 세울 건자가 아닌 구셀 건자입니다. 현릉의 역사는 1452년 문종이 세상을 떠나자 건원릉 남동쪽에 현릉을 조성하였습니다. 현덕왕후 권씨는 11년 전에 왕 세자빈 신분으로 1441년에 안산의 소릉에 모셔졌습니다. 단정 복위 사건에 연루되어 폐위되었다가 1512년 복위되어 1513년 문종릉 동쪽으로 천장되었습니다. 두 릉 사이에 소나무 항구로가 있었는데 저절로 말라 죽어 두 릉 사이를 가로막게 되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능의 구성은 동원 이강릉 형태로 왼쪽 언덕이 문종릉입니다. 병풍석의 무늬는 영저와 영탁 대신 구름 무늬로 바뀌었고 혼유석을 받침된 고석은 5개에서 4개로 줄었습니다. 현덕왕후 능침은 병풍석을 생략하였고 임금의 치적이 실록에 실리기 때문에 현릉 이후부터는 신도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영저는 금강저 모양의 자루가 달린 종 모양의 기구이며 영탁은 쇠구치를 둥글고 속이 비게 만들어 그 안에 단단한 물체를 넣은 흔들면 소리가 나는 물건입니다. 5대 문종은 세종과 소원왕후 심씨의 첫째 아들로 세종이 충녕대군 시절에 사저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종이 즉위하자 1421년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천문에 능통하여 추구기를 발명하였습니다.
1450년에 경복궁 천추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도광후 권씨는 1431년 왕세자였던 문종우 후궁이 되었고 1437년 세자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문종은 세자 시절 1427년 김오문의 딸을 왕세자 비누로 맞이하였으나 은밀한 수법을 쓰다가 폐위되었고 1429년 봉효의 딸 순빈을 맞이하였으나 동성애 스캔들로 휘말려 폐위되었습니다. 세자 후궁 중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권씨를 세자 비누로 책봉하였으나 1441년 원손 단종을 낳고 다음날 경복궁 자선당에서 2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산에 왕세자빈 묘 형태로 조성되었고 문종이 즉위하자 현덕왕으로 추천되어 능 이름을 소릉이라 하였습니다. 세조 즉위 후 단정 보기 사건에 연루되어 폐위되어 정묘에서 신주가 철거되고 능이 파헤쳐지는 순환을 당하였습니다. 1510년에 복위되어 종묘의 신주를 부묘하고 능을 현재의 현릉 우측 언덕으로 천장하였습니다. 몽릉은 14대 선조의 첫 번째 왕비 의인왕후 박씨가 정유재란 직후 1600년에 세상을 떠나자 유릉이라는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선조가 1608년 세상을 떠나자 권원릉 서쪽 산줄기에 몽릉이라는 등으로 조성하였다가 1630년에 물기가 차고 터가 좋지 않다는 신명세의 상소에 따라 현 위치로 옮기고 능호를 합하여 몽릉이라 하였습니다. 1632년 두 번째 왕비 인목왕후 김씨가 세상을 떠나자 현재의 자리에 해릉이라는 등호를 정하였다가 능력을 합치한 은호로 현재의 동원 이강릉인 몽릉으로 되었습니다. 몽릉은 같은 능력 안에 각각 다른 언덕에 등침을 조성한 동원 이강릉의 형식으로 정작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 언덕이 선조, 가운데 언덕이 의인왕후, 오른쪽 언덕이 인목왕후의 능입니다. 의인왕후의 능과 인목왕후의 능은 경폭성만 생략했을 뿐 상설은 선조의 능과 같습니다. 정자각은 원래 의인왕후 능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30년에 선조의 능이 천장되면서 기존의 몽릉 정자각을 이관하게 되자 의인왕후 능 앞에 있던 정자각은 헐었습니다. 이후 인목왕후 등이 조성되면서 치우친 정자각을 다시 옮기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건이 번거롭다 하여 실로만 정자각에 접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몽릉의 정자각은 선조의 능을 향하여 있으면서 실로는 세 능으로 모두 뻗어 있습니다. 인목왕후 등이 처음에 해릉으로 조성되어 있던 정자각은 해체되고 터는 남아 있습니다. 몽릉 정자각은 조선왕릉 정자각 중 유일하게 타포식 공포로 지어진 건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타포식 공포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포가 하나 더 있습니다. 14대 선조는 중종의 손자이자 덕흥 대원군의 아들입니다. 1567년에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인순왕후의 명으로 명종의 양자로 입적하여 경복궁 근정전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 인순왕후의 수렴청정을 8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선조는 평생을 왕실 적통이 아니라는 자격지심과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대처한 아들 광해, 충신, 이순신에 대해서 백성들의 신망이 높은 데 대한 시기와 질투했으며 변덕이 심하고 의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의인왕후가 죽고 32세나 어린 인목왕후가 영창대군을 낳아서 광해를 폐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608년에 경운궁 서거당에서 5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란에 피폐한 백성을 보살피고 수습하기는커녕 후궁 후 치마폭에서 드러난 지지리도 못난 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후궁만도 8명으로 가정사도 제대로 다루지 못해 배른 자식도 여럿이었습니다. 인빈왜란 때 백성을 버리고 먼저 명나라로 도망갈 생각부터 하지 않았나 오죽하면 화난 민초들이 경복궁에 불을 질렀을까요? 이런 사람이 용상에 있었으니 한 사람의 무능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조의 첫 번째 왕비인 의인왕후 박씨는 반성부원군 박응순의 달로 1569년에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성품이 온화하였으며 침착하고 자애로운 면모를 지녔으나 슬아의 자식이 없어 후궁의 자식들을 자기 자식처럼 보살폈습니다. 특히 공빈 김씨의 소생인 광해군을 남달리 총애하여 친아들처럼 대해주었고 훗날 왕세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광해군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임진왜란이 종결된 후 1600년에 황화방 별궁 경운궁에서 4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인왕후는 평생 선조한테 부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선조는 후궁 인빈을 데리고 피난 갔고 정비인 의인왕후는 평안도를 떠돌았으며 정유재란 때도 인빈만 데리고 갔습니다. 선조의 두 번째 왕비 인무광후 김씨는 연흥부안군 김제남의 딸로 1600년에 선조의 첫 번째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2년 뒤인 1602년에 선조의 두 번째 왕비로 책봉되었으며 1606년에 선조의 적자 영창대군을 낳았습니다. 광해군 즉위 후 왕대비가 되었으나 1613년에 개축옥사로 친정아버지와 영창대군이 연루되어 처형당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결국 1618년에 대비의 호칭을 삭탈하고 경운궁에 유폐되었습니다. 이후 1623년에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패미하고 선조의 손자 능양군을 옹립한 인조방정이 성공하자 다시 대왕대비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1632년에 인경궁 흔명전에서 4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무광후 폐비 사건을 시작으로 인무광후의 일대기를 그린 글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 글을 개축일기라고 합니다. 공빈 김씨의 소생인 광해군과 인무광후의 소생인 영창대군을 둘러싼 붕당을 사실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